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저번 시간 수업 잘 들었나요? 이번 시간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목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나무와 목재, 저번 시간 주제였죠. 나무의 일반적인 특징, 나무는 어떤 모양이다? 빨대 모양이다. 그래서 이 나무와 실제로 이걸 목재로 만들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나무의 여러 가지 흠, 옹이, 아니면 갈라짐, 그 다음에 나무의 종류, 침엽수, 화렵수, 그리고 걔네들 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판목, 정목, 제재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냐면 이제 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만들었는데 이 목재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재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목재로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만들었다. 나무 재료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나무 재료의 가장 큰 장점은 아름답다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나무로 만든 제품은 아름답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제품을 아름다운 거를 가장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 만지면 부들부들하고 만졌을 때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나무로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빨대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의 습도 조절 기능도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습도가 많으면 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습기가 없으면 습기를 내뿜는 역할도 해줘요. 근데 그러면 나무로 무언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단점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무로 물건을 만들었을 때 단점은 목재의 단점. 이건 실은 목재로 제품을 만들었을 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목재 자체의 단점이에요. 목재의 가장 큰 최악의 단점 뭘까요? 첫 번째가 너비예요. 너비. 목재는 우리가 두꺼운 목재를, 아무리 두꺼운 목재를 쓴다 해도 잘라보잖아요. 실제로 잘라보면 목재 하나의 두께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목재 두께 요만해요. 그러니까 목재 너비가 얼마 안 나와. 목재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고 싶고 의자를 만들고 싶은데 테이블이나 의자는 뭐 한 800, 1000? 요 정도의 너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너비가 절대 안 나온단 말이야. 즉 너비가 한정적이라는 점이 첫 번째 최악의 단점이야. 두 번째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단점은 우리가 얘가 재질이나 강도가 고르지를 못해요. 우리 목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무는 심재와 변재가 있다 했지. 심재와 변재만 있을까? 나무는 어떤 지방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나무 각각의 특징이 막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자라는 소나무랑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똑같을까? 다를걸? 두 가지야. 그래서 나무도 다르게 구별해요. 아시겠어요? 해서 목재의 강도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그 점이 두 번째 단점이고요. 또 세 번째 단점은 썩기 되게 쉬워요. 목재는 우리가 건조를 몇 년 정도 해야 된다 했지? 2년에서 3년 정도는 건조를 해야 되고요. 건조를 하고 써도 우리가 제대로 겉에 표면에다가 코팅을 해주지 않잖아요. 하면은 목재에 막 여러분 입이 닿거나 침이 닿거나 음식물이 닿아버리면 썩어버리기 쉽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 중에 최악의 단점 뭐냐면은 얘가 건조를 시키잖아. 건조를 시키면 뒤틀려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목재를 가지고 기껏 무언가 만들려고 해버리면은 건조 시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목재가 다 찢어져 버린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재를 가지고 그대로 이용해주지 않고 목재를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서 이용해줘요. 이때 변형시켜준 목재를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 부르냐면은 가공재라고 부른답니다. 가공재.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가공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목재의 가공재는 종류가 요만큼 있어요. 지금 6가지가 보이지만 이거 실제로 목재의 가공재의 분류는 좀 이상해요. 실제 목재의 가공재라 부를 때는 요거랑 요거는 빼요. 분류가 달라. 그래서 목재의 가공재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집성목, 합판, MDF, 파티클 보드. 그래서 지금 가공재의 종류 써라고 옆에 돼 있잖아요. 가공재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성재. 집성재, 집성목 뭐라 써도 상관없어요. 합판. 그 다음에 MDF. 정확한 명칭은 중밀도, 미들 밀도 덴시티 집성판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 보드, PB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목재는 종류를 4가지로 나눠요. 가공재 종류 4가지 말했어요. 집성재, 합판, MDF, PB. 각각은
목재의 장점을 한 가지씩을 포기하면서 단점을 메우는 형태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살릴수록 얘는 원목에 가깝고요. 장점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얘는 싸구려 목재가 되고 얘는 목재이긴 목재이지만 목재 아닌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일단 제일 목재 중에서 원목스러운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야. 집성재. 집성재라고 부르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목재를 자른 다음에요. 목재 자르면 이런 모습이잖아. 넓은 판을 원하잖아. 목재를 옆으로 붙여버리는 거야. 붙이는 방향을 목재의 빨대 방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빨대가 있다고 해봐요. 이 빨대를 가지고 넓은 판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 빨대를 떼서 붙여서 이렇게 넓은 판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원목 그대로잖아. 원목 그대로 이렇게 판을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집성재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붙여주면은 문양이 어떤 문양이 나오냐. 이런 문양이 나와요. 목재가 약간 울긋불긋한 모양.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이용해주는 게 이렇게 이용을 해준답니다. 이게 바로 집성재라는 목재예요. 보면은 약간씩 끊긴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는지 동영상으로 보는 게 편하니까 동영상으로 좀 보여줄게요. 자,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목재를 이렇게 목재를 잘라요.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잘라서 이게 찜통이거든요. 찜통에 목재를 쪄. 자, 찌면 이렇게 돼 있는 목재를 예쁘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잘 봐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본드예요. 목재용 본드, 목공 본드라고 부르거든. 이 본드를 발라주는 거야. 집성목을 만든다고 말하죠. 자, 봐봐. 오. 자, 눌렀으면 이제 이게 하나의 목재가 된 거야. 자,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꺼번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서 이용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집성재라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재를 자를 때 어떻게 목재를 어떻게 합체해줬다? 목재를 이 빨대 방향, 결 방향으로 합체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말을 해주는데 앞으로 나오는 모든 가공재는 무조건 얘네들은 본드를 발라줄 거고요. 열과 압력을 가해서 눌러줄 거야. 그래야지만 목재가 완성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집성재. 집성재는 제일 처음에 괄호는 뭘 쓰면 되냐면은 어떤 모양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목재를 만드는 방법이요. 마치 레고처럼 옆에서 많이 붙여서 만든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걸 레고라는 말을 써주세요. 앞으로 목재의 여러 가지 가공재를 좀 구별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특징을 이야기해 준 거야. 그래서 이 집성재라고 말하는 건 넓은 판을 만들고 나무 봐오면 나무의 무늬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 목재를 나무결 방향으로 평행하게 놓고 우리가 가열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 가공재 중에서 이거 집성재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런 집성재는 급이 나눠져요. 여러 개의 급으로 나누지만 일단 첫 번째로 급이 나누어지는 게 뭐냐면 옹이라는 거예요. 옹이. 아, 이걸 목재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 나요. 이게 다 가공재예요. 자, 집성재로 만들었는데 진짜 원목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원목 가구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원목 가구. 이거 되게 좋아 보이지? 이게 월넛으로 만든 거예요. 엄청 멋지지? 자,
목재를 봐오면 똑같은 목재도 이런 목재가 있고요, 이런 목재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요게 달라요. 옹이. 목재에서 옹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해준다 했지? 목재에서 가지가 자란 부분은 옹이라 부르고 이 가지가 자란 부분은 강도가 없다라고 말해줬지. 목재 이거 옹이 막 빠져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강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재의 균일한 강도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제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제거한 목재를 보고 뭐라 부르냐? 무절이라 부르고요. 제거하지 않은 목재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유절이라고 불러요. 어떤 게 더 좋은 목재일까요? 당연히 제거한 놈이 더 좋은 목재겠지. 그래서 우리가 무절이 유절보다 동일한 목재 크기면은 더 비싸게 받는답니다. 두 번째, 이런 모습도 이렇게 보면 되잖아. 나무마다 이거 옹이의 크기가 달라요. 소나무는 옹이가 좀 크고요. 편백나무는 옹이가 좀 작아요. 목재만 이렇게 다른답니다. 두 번째로는 나무를 급을 나눌 때 이걸로 나누기도 해요. 핑거 조인트와 그 다음에 솔리드 조인트라는 게 있어요. 목재를 아까 전에 여러분 영상에서 보면 목재가 굉장히 길다란 목재였잖아요. 길다란 목재를 옆면에만 본드를 칠해서 꽉 붙여버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봤을 때 무절로 만들려면 목재를 좀 잘라야 되잖아. 아니면은 목재에서 길다랗게 만들고 싶으면 목재가 좀 키가 작아, 너비가 좀 작아. 그럴 때는 목재를 옆으로만 붙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도 붙이고 옆으로도 이렇게 붙여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만들면은 위아래 붙이는 부분은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이렇게 붙여요. 목재를 약간 손가락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듯이 만나게 해서 여기 사이에 본드를 바르거든. 이렇게 꽉 껴줘가지고 실제 하나의 목재인 것처럼 해줘요. 이렇게 해줘서 결합을 시켜주는 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핑거 조인트라고 불러요. 손가락 모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방금 보여준 이 나무 핑거 조인트거든요.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봐오면은 이 부분이 약간 손가락 모양으로 돼 있어요. 나중에 기술실 와서 한번 궁금하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목재들을 우리가 조인트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주는 건 핑거 조인트라 부르고요. 어떤 게 더 좋은 나무일까요? 얘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겉에서 봤을 때 원목, 진짜 원목, 나무를 자른 거랑 비슷한 모습이면 모습일수록 비싼 나무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 요건 약간 이런 빗금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안 좋은 나무라고 보통 부른답니다. 어쨌든 둘 다 좋긴 해요.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옹이의 유무에 유절, 옹이 있음과 무절, 옹이 없음으로 나뉜답니다. 그 다음에 핑거 조인트 와 솔리드 조인트가 있다.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핑거 조인트와 솔리드 조인트가 있다 해서 핑거 조인트는 손가락 모양으로 해놔서 톱니 모양이 보이고요. 솔리드 조인트는 그런 거 아예 안 보이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원목 가구라고 부르는 건 요 정도 급까지야. 그래서 실제 나무랑 집성재까지 원목. 이제부터 원목을 조금씩 하나씩 원목이 아닌 걸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부터는 목재가 좀 더 목재 아닌 느낌으로 가요. 두 번째는 합판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목재를 어떻게 깎아줬냐면 목재를 동강동강 잘라줬잖아요. 이번엔 목재를 사과 껍질 깎듯이 껍질을 깎아버릴 거야. 껍질을 깎아버리면 넓은 판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넓은 판을 어떻게 붙여주냐면 하나는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붙여가지고 사이에 본드 발라가지고 꽉 눌러버려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약간 웨하스 모양이 나와요. 과자 웨하스 알지? 웨하스 모양으로 나오게 만든 이 목재를 우리는 합판이라 불러요. 그럼 왜 목재를 이렇게 만들어주느냐? 이 목재는 좋은 장점이 있어.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은 아까 집성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서로 층층이 나뉜 느낌이 들잖아. 얘는 그런 나뉜 느낌 없어. 목재 하나의 판이야. 완전 느낌 깔끔해. 그 점은 되게 좋거든. 문제는 뭐냐면은 목재에 여러분 마구리라고 말하면 기억나시나요? 목재에서 보면 여기 빨대가 보이는 면, 여기는 빨대가 보이는 면 이런 모습이었다면 여기는 빨대가 보이는 면이 웨하스 모양으로 나온다는 점이 다르겠지? 또한 이 목재는 좋은 장점이 하나 더 있어. 뭐냐면 목재를 지금 가로 세로로 붙였으니까 마치 어떻게 붙인 거냐면 이렇게 빨대가 있으면 빨대를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 또 빨대를 또 이렇게 붙인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목재의 전체적인 강도가 되게 균일해져요.
우리가 원목은 빨대 방향에 따라 강도가 달라졌잖아요. 이거는 빨대 방향에 따른 강도 차이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겠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합판이고요. 이런 합판은 필기 한번 해볼게요. 4번 합판. 합판은 어떤 모양이다? 웨하스 모양이다. 이 웨하스 모양의 합판은 목재를 1.5mm 정도로 되게 얇게 켜내서 어떻게 합체시켜주냐? 직각 방향으로 합체시켜주는 거야. 아까는 평행하게 합체해줬거든. 빨대를 이렇게 합체했더니 빨대를 이렇게 합쳐주는 거고요. 이거는 집성재에 비해서 재질이 되게 균일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무 결 방향에 따른 강도 변화가 없고요. 나무가 휘거나 갈라짐이 없어요. 휘거나 갈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랍니다. 그래서 목재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무언가 제품을 만들 때 가구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 때 유리하겠지. 만약 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가구를 만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만드는 방법이거든. 한번 봐봅시다. 이건 좀 가볍게 볼게요. 목재를 이렇게 들고 와서 껍질을 깎고 목재를 이렇게 깎아버리는 거예요. 깎으면은 이렇게 종이같이 나오거든요. 이 종이들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얘네들을 지금 보이나요? 목재를 가로로 놔두고 세로로 놔두고 가로 이렇게 놔둔 다음에 나와라. 그리고 이제 세로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특정한 곳에다 쑥 집어넣어서 저기에서 꾹 눌러주면은 이제 목재가 하나의 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판으로 만들면은 목재가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주로 이거는 어디에 많이 이용해 주냐면 책상 같은 가구에서 많이 이용을 해줘요. 또한 어디에서 이용해 주냐면, 여러분 내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목재들 중에 자작나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화렵수 중에서 하얀색 화렵수. 그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합판으로 많이 이용해 준다 했잖아요. 자작나무 합판이 실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요거거든요. 보면 일반적인 웨하스보다 조금 더 잘게 쪼개져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요거는 어떻게 많이 이용해 주냐면은 요런 어린이집 이거 뭐라 부르지? 실내 놀이터라 부르지? 원목 실내 놀이터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이용해줘요. 여러분들 뭐 이런 데서 놀아본 적 있을까요? 모르겠네. 해서 그런 거 잘 봐보잖아. 여기 모양이 약간 웨하스 모양이 보일 거야. 이 모양이면은 다 자작합판을 썼어요. 해서 나중에 한번 이런 데 놀러 갈 일 없겠지? 나중에 혹시나 놀러 가면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합판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목재가 조금 안 좋아져요. 이번부터는 중밀도 집성판 MDF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는 목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를 포기해요. 뭐냐면은 무늬가 아름답다는 걸 포기해요. 이거부터는 아름답지 않아. 못생겼어. 근데 못생기게 만듦으로써 큰 장점을 하나 얻어요. 어떤 장점을 얻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 만드는 방법. 나무를 자른 다음에요. 모든 나무에는 섬유질이라는 게 있어요. 목섬유라는 게 있거든. 나무를 잘라가지고 목섬유만을 캐내요. 얘네들을 본드를 발라가지고 꽉 누르게 되잖아. 요런 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판을 만들면 좋은 점, 얘는 일단 목재라고 부르는 거는 목재가 가운데 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가지들도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웬만한 부분에 많이 쓸 수 있어. 두 번째, 균일해져요. 강도가 굉장히 균일해진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전체적으로 좀 틈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얘가 좀 더 많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목재 제품인데 들었는데 가벼워.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느 정도 이걸 갈아주냐, 이거는 이 다음 걸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그 다음으로는 파티클보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얘는 목재들 중에서 목재를 하고 남은 쓰레기들을 이용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원목으로 가구를 만들었어. 이 가구 안 쓸 거야. 폐기해주세요. 가구 폐기 많이 하지. 가구를 폐기해서 그럼 이 나무 어떻게 해? 버려?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 그 나무를 부시는 거야. 그 다음에 합판도 부셔. MDF도 부셔.
이 목재들 다 부셔. 대충 부셔버리는 거야. 부신 다음에 걔네들을 본드 발라가지고 붙여버리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뭐가 좋으냐? 목재 재활용이 되네? 개이득이지. 목재를 재활용해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실 때 많이 부실 수도 있고 살살 부실 수도 있잖아. 많이 부실수록 돈이 많이 들겠지. 그래서 얘는 살살 부셔. 근데 아까 봤던 요거 얘는 되게 봐봤을 때 많이 부신 느낌 나지. MDF라고 말하는 거는 부셔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나무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잘게 갈아요. 어느 정도 갈아버리냐면 얘는 밀가루 정도로 갈아서 만들어요. 근데 얘는 대충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가 부시니까 약간 좁쌀 정도 느낌이에요. 좁쌀 정도 느낌이라서 얘가 만져보면은 거칠거칠해요. 즉 거칠거칠하다는 건 무엇을 포기한 거냐면은 목재의 장점 중에서 질감이 좋다라는 것도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질감마저 포기해버리잖아. 그럼 이런 목재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두 가지를 굳이 비교해보자면 하나는 이런 느낌이고 하나는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목재를 이용을 해줄 때 이렇게 해주면은 겉보기로는 못생겼을지 몰라도 어쨌든 목재는 목재란 말이야.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 이런 목재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이런 MDF라고 말하는 목재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은 원목으로 만들든 뭘로 만들든 목재를 만들고 나서 뒷판으로 많이 써요. 뒷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혹시 장롱 본 적 있나요? 이사를 갈 때 책상이나 책장이나 장롱 같은 거 뒷판을 보잖아? 색깔이 꼭 이런 느낌이야. 나무인 것 같은데 문양은 안 보이고 나무인 것 같지만 나무 아닌 것 같은 거 다 MDF야.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볼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요게 어딘가에서 많이 쓰여요. 어디에서 많이 쓰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집 싱크대. 두 번째, 여러분 집 가구가 좀 가격이 저렴하게 했나? 여러분 집 장롱, 니 거 책상, 아니면 신발장, 다 이거야. 근데 왜 이건지 안 보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필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안 보이냐면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문제. 이 두 가지 나무는 둘 다 원목으로 만들었을까요? 질문하니까 갑자기 아닌 것 같아?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이거는 원목이 만데 이건 원목이 아니에요. 원목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나무인데 이 나무를 갈아서 만든 건지 아니면 이 나무를 그대로 이용하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 보면 아냐면은 나무의 마구리면을 보면 돼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나무라고 말하는 거는 마구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즉 이 부분은 우리가 집성재를 만들든 원목을 만들든 나이테가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재를 봐봐요. 원래 목재가 이렇게 생겨 있다면 이 나무는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거야. 그러면 마구리면이 어딜까? 여기가 마구리면이어야 돼. 마구리면으로 예상되는 면이 그냥 옆면과 모습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거는 100% 목재가 좋은 목재가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안 좋은 목재에 스티커를 붙인 거야. 스티커. 자, 이 스티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목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필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중밀도 집성판. 중밀도 집성판은 아까 어느 정도로 갈아버린다고요? 밀가루 정도로 갈아버린다 했어요. 이거 어느 정도로 가는지 모르면은 중밀도 집성판과 파티클 보드가 좀 많이 헷갈려요. MDF는 엄청 많이 갈아버린 거야. 밀가루가 될 만큼 섬유질을 가지고 이용을 해주는 거고요. 해서 목재에서 섬유질을 이용해 주는 거야. 목섬유라 부르거든요. 이 섬유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접착제를 섞어서 가열 압축해 준 거예요. 좋은 점, 재질이 균일해. 수축 팽창도 없어. 가벼워. 가격도 싸. 그리고 가공도 잘 돼. 그리고 만져보면 촉감도 부들부들해. 되게 좋지. 자,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목재의 장점 중 하나 뭐였지? 습도 조절이 잘 된다 했지. 얘는 습도 조절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해. 왜 못하는지부터 지금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가공제라고 말하는 건 목재를 가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작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본드를 넣고 가열 압축이라는 걸 하거든. 가열 압축한 목재에 물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재가 터져요. 목재가 부풀어 올라서 터져.
혹시 집에 있는 가구들 중에 가구의 일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잘 보면 뭔가 스티커가 벗겨질 것 같은 부분이 있나요? 그거 잘 봐보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목재가 가열 압축했다 터진 부분이에요. 즉 그거는 가공재라는 거지. 진짜 목재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섬유질 부분이 우리가 습기에 되게 약해요. 습기에 되게 약해. 해서 물 묻으면 안 돼. 원래 목재는 물 묻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구는 물 묻으면 돼? 안 돼? 되지. 왜 안 돼? 야, 나무는 물 묻어 안 묻어? 나무는 맨날 바깥에 나무는 물 묻잖아. 나무는 물 묻어도 되는데 가구는 물 묻으면 안 된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유를 알아야 돼. 가구는 가공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가열 압축한 게 풀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묻히지 말라는 거고요. 실제 완벽하게 리얼 목재로 만들었잖아. 완벽한 원목 가구는 물 묻어도 별로 상관없어. 쓱 닦으면 돼. 비 맞아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지나가다가 비 맞았을 때 가구가 막 찌그러졌거나 터진 가구 보이나요? 그거 싹 다 가짜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많은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냐? 새집증후군이 문제가 돼요. 이 새집증후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새집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거 어디에 많이 쓰는 말이지? 새집증후군은 뭐냐면은 새로운 집에 갔을 때 되게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 그 냄새의 원인이 보통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 집을 가면은 여기저기에 새로운 목재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안 보인다고? 많이 보여. 천장에도 목재가 되어 있고요. 벽을 만들 때도 목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발장도 목재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도 목재고 장롱도 목재고 그 다음에 문도 다 목재야. 목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목재들이 다들 좋은 목재면 상관이 없지만 그 목재들이 MDF나 파티클 보드잖아. 그럼 거기에서 본드 냄새가 나요. 그 본드 냄새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포름알데히드 냄새라고 불러요. 그때 쓰는 본드가 포름알데히드거든. 근데 이 포름알데히드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얘가 몸에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이거 하면은 막 몸에서 막 아토피 막 솟고 막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새집증후군 내용이 나와요. 새집증후군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얘가 가공재가 무늬가 없어. 민무늬란 말이야. 그래서 이 민무늬를 없애주기 위해서 무엇을 써주냐면 무늬목 또는 무늬목 필름지라는 걸 써줘요. 이 무늬목과 무늬목 필름지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야. 나무를 있잖아. 아주 얇게 자르는 거야. 한 0.5mm 정도? 아주 얇게 자르잖아.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종이처럼 얇게 잘리거든. 이 나무를 여기에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원래 MDF고 요거는 파티클 보드거든.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나무야. 예를 들면 호두나무야. 그래서 붙여주잖아. 겉에서 보면 호두나무 같아. 오? 개이득이겠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야. 해서 겉에다가 원래는 안 좋은 나무인데 멋진 나무를 붙여줘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저번 시간에 호두나무, 월넛이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무 보여줬지? 뭐 참나무, 오크 같은 나무 무늬를 보여준 적 있잖아. 그거 여러분 많이 주변에서 본 것 같나요? 아니면 처음 보는데 그런 느낌 들었나요? 어디선가 익숙했을걸? 근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고급나무가 많을까요? 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고급나무 별로 없거든. 대신에 고급나무를 따라한 무늬목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무늬목도 그리고 이것도 되게 높은 급이에요. 무늬목이라 부르는 건 뭐냐면은 실제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의 붙인 거거든. 요거까지 붙여주면 되게 양심적인 거고요. 이것도 따라할 수 있어. 뭘로? 스티커로. 그래서 무늬목을 따라한 스티커도 있어요. 그래서 무늬목 필름지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필름지, 벽지 같은 필름지 쭉 발라버리는 거야. 실은 학교도 그런 거 많이 발라요. 여러분 집에도 많이 있을 거야. 여러분 책상도 칼로 긁어봐. 하면은 그거 다 무늬목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늬목들을 쓰면은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붙여주느냐? 이렇게 붙여줘요. MDF 같은 거에다가 본드 발라서 붙여줍니다. 아닌 것 같아? MDF예요. 본드를 발라. 이렇게 엄청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얘를 붙여주는 거야. 가위로 자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줄까? 다리미로 다리미질을 해버려. 그러면은
안 좋은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짜잔 하고 나오는 거야. 아시겠지?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썼냐? 이 목재가 생각보다 MDF나 파티클보드에 비해서 고급 나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써준답니다. 자, 그래서 5번 필기했죠? 6번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파티클보드도 비슷해요. 얘는 약간 좁쌀 정도예요. 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작은 쌀 같은 거고요. 이것도 넓은 판인데 이번에는 부드럽진 않아. 거칠거칠해. 목재의 질감마저 포기하잖아. 그러면 아주 싸구려 판을 만들 수 있다. 목재 생산 시 남은 조각이나 또는 톱밥. 여기에서 말이 톱밥이지 실은 목재 쓰고 남은 거 아니면 목재 폐기물 목재 같은 것도 다 싹 다 섞어가지고 가열 압축해서 만든 겁니다. 촉감이 매우 거칠어요. 하지만 그리고 많은 접착제를 써서 새집 증후군의 원인도 되는데 얘는 가공제에 어떤 무늬가 나냐? 톱밥 무늬가 나요. 그래서 보통 무늬목이나 또는 무늬목 필름지를 붙여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 괜찮으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도 만졌을 때 느낌은 괜찮거든요. 얘는 느낌 되게 안 좋아요. 해서 이런 MDF 같은 걸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쇼파들 팔 닿는 부분 이런 데 많이 쓰는데요. 파티클보드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직선이거든요. 책상, 책장 이런 거에 많이 써요. 아니면 싱크대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싱크대는 좀 특이한데 원래 싱크대는 물이 많이 나오니까 습기에 약하니까 이거 못 쓸 것 같잖아요. 습기에 약하긴 하지만 싱크대에 쓰는 파티클보드는 완전히 밀폐를 시켜요. 아예 본드로 싹 다 해가지고 아예 물이 못 들어가게 막고 나서 쓰는 거예요. 해서 가끔씩 싱크대를 중에 오래된 싱크대 보잖아요. 하면 붙여놨는데 그 붙여놓은 이 스티커가 뜯어지면 거기 사이에 물 들어가면 거의 터져요. 그렇게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 무늬목 필름지는 스티커야. 해서 원목이나 이 원목을 종이처럼 얇게 켜내가지고 원목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원목 모양을 프린팅해서 스티커로 이용을 해준 겁니다. MDF나 파티클보드는 저렴한 목재 겉면에 접착을 시켜서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마감재로 이용해 줍니다. 마감재라는 말이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바깥에 보이는 부분을 마감재라 불러요. 쉽게 말하면 벽지, 페인트 아니면 인테리어 필름 이런 걸 보통 마감재라 부르거든요. 이런 마감재 같은 걸로 많이 쓴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그러면은 아까 새집중후군 말했잖아요. 이 새집중후군이라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실제로는 목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건 본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좋은 본드를 쓰면은 새집중후군이 적고요. 나쁜 본드를 쓰면은 새집중후군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목재는 본드의 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거든. 그래서 이 새집중후군이 말 나오는 건 모조리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냐? 가공재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원목은 새집중후군 없어. 원목은 본드를 거의 안 쓴단 말이야. 해서 원목이 아니라 우리가 합판도 실은 이거 별로 이야기 안 해요. MDF 파티클보드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이런 친환경 자재를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원목이다 원목이 아니다 원목이 아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새집중후군은 많이 빼줘야 되겠지. 그게 몸에 좋고요. 나무들 아까 너희들 막 비싸다 막 싸다 막 그랬잖아요. 좀 비교를 하기 쉽게 말해줄게요. 나무들 중에 좀 비싼 나무, 월넛이란 나무를 똑같은 크기를 봐볼게요. 목재는 크기를 보통 어느 정도로 보통 잡냐면 가로로는 2440, 세로는 1220. 요게 기본이야. 가로로 2440, 세로로 1220을 기준으로 잡고 목재의 두께는 보통 3mm 단위로 높아요. 3, 6, 9, 12, 15 이렇게 올라가거든. 대략 봤을 때 목재 요 정도 크기잖아. 24만 원 정도예요. 한 판에. 이거는 도매가. 근데 이거는 뭐였었지? 이거는 월넛 솔리드, 이거는 화렵수고요. 이거는 침엽수야. 74,000원. 약 3배 차이 나지? 합판으로 가볼까요? 요건 자작 합판, 비싼 합판은 얘랑 똑같아. 근데 싼 합판으로 가면은 가격이 38,000원까지 내려가요. 근데 MDF나 파티클보드 보잖아. MDF는 23,000원, 파티클보드는 15,000원이면 해결돼. 잘 봐. 24,000원, 15,000원. 가격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지. 여기에다 스티커 붙이면은 한 5,000원 추가되려나? 이게 더 싸겠지?
그래서 요거 안 쓰고 요거 쓰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리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문제 풀어줄게요. 이거 문제 푸는 거 보기 싫으면 보지 마. 대신에 이거 형성평가에 낼 거야. 자, 그래서 목재를 비싼 순서대로 말해볼게요. 1번. 목재를 비싼 순서대로 말하면 뭐가 제일 비쌀까요? 일단 이거 목재 뭔지 아세요? 이거 원목이야. 이거 뭐지? 집성재. 요거 합판. 요거 MDF. 요거 파티클보드예요. 제일 비싼 거는 요게 제일 비싸요. 1, 2, 3, 4, 5야. 1, 2, 3, 4, 5. 뭐 물론 그렇겠네. 합판 요거하고 요건 뭐 이거는 뭐 자작나무니까 자작나무 요거보다 더 비싸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일단 합판보다는 보통 집성재가 비싸니까. 두 번째, 다음 중 비를 맞으면 안 되는 목재. 자, 이거 한번 이야기할게요. 목재는 비를 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비를 맞으면 비를 맞아도 될까 안 될까? 목재는 원래 비 맞아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가공재는 비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 빼고 나머지 싹 다 비 맞으면 큰일 나요. 얘 빼고 나머지 싹 다 비 맞으면 큰일 나. 알겠지? 그럼 한 가지만 더 말할게. 야, 놀이터에도 목재 쓰지? 놀이터에는 목재는 비 맞아도 되잖아. 왜 이거 목재는 비 맞아도 될까? 얘네들은 비 맞아도 되도록 방부제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방부 처리해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놀이터에 있는 목재들은 방부 처리인데 이 방부 처리가 집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집 바깥에 쓰니까 방부제 처리를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이거 집 안으로 갖고 오면 큰일 나요. 이런 거, 목재 좋네? 이거 고급 목재인가 보다. 집에 갖고 오면은 그 목재에 있는 방부제 냄새 네 몸으로 다 먹게 되면 너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쓰는 목재에서 쓸 수 있는 독성과 집 안에서 쓸 수 있는 독성이 달라요. 그래서 방부제의 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바깥에 있는 목재 함부로 안으로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 어떤 목재라 하든 생각하고 가져오셔야 되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목재는 가공재가 4종류가 있다. 뭐가 있었지? 집성재, 이건 레고 모양, 합판, 웨하스, 그 다음에 MDF, 밀가루, 파티클보드, 이건 좁쌀 모양이다. 그리고 이 두 개, MDF나 파티클보드를 우리가 예쁘게 보이기 위한 무늬목이라는 게 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목재는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목재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